안녕하세요. 이은영 교수입니다. 오늘도 헌법 1일1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기본권 총론, 헌법 총론 파트에 대한 지문들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기본권 강론 파트에 관한 판례들 살펴보려고 해요. 판례와 지문들을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 가져온 두 가지 지문은 평등권에 관한 지문들입니다. 평등 원칙의 내용에 대한 개념 문제 하나, 그리고 개별 사건 법률에 대한 내용, 이렇게 두 가지 지문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등권, 평등원칙 판례는 좀 어려워하세요.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번 이해하면 또 어렵지 않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간단히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평등원칙은 행정권과 사법권만을 구속할 뿐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에서 평등원칙을 배우는데 여기가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는 적용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네요. 행정권, 사법권은 구속을 하는데 뭐는 입법권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네요. 그렇죠?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즉,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평등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권, 사법권은 구속하나 입법권은 구속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지문으로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이렇게도 나오죠.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기관, 즉 행정권과 사법부를 얘기하죠. 이 적용하는 기관이 평등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을 만드는, 제정하는 기관도 이 평등원칙을 지켜야 된다. 평등원칙은 법 적용상 평등이면서 법 제정상 평등이기도 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법권을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 사건 법률이 키워드네요.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네요. 절대적 금지. 이 지문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는 지문은 거의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죠. 헌법은 제가 원칙과 예외의 학문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게 원칙인지 어떤 게 예외인지가 중요한데 원칙적으로는 이래, 그러나 예외가 인정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상대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틀린 지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도 이 지문 좀 냄새가 난다, 틀린 지문인 것 같은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개별 사건 법률,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헌법재판소 판례로 우리가 배운 것은 5.18 사건, 5.18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법, 그리고 또 이것도 배우셨죠? 동행명령제도 관련해서 이명박 특검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5.18 관련 사건에만, 이명박 관련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이런 것을 바로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이 법 모두 합헌입니다. 합헌. 할 수 있다는 거죠. 개별 사건 법률. 또 여러분들 배우신 것 중에 이게 있겠네요. 세무대학을 폐지하는 법률. 세무대학은 하나밖에 없었고 이것을 폐지하는 법률 역시 개별 사건 혹은 개별 대상 법률이라고 합니다. 원래 형법같이 일반 법들은 어때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반법이라고 하는데 개별 사건 혹은 개별 대상에만 적용되는 법률이 있단 말이야, 있단 말. 근데 이 모두 다 합헌입니다. 필요하다면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5.18 특별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별 사건 법률이라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규율해야 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면 합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이 법률 자체가 평등원칙 위반되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합헌이고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는 그 법률의 형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과 실질을 다 봐야 된다. 형식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개별 사건 법률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실질이 합헌적이라면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개 사건 법률은 모두 합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개별 사건 법률은 검토를 해보면 다 합헌으로 결정 내려졌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지문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서 또 여러 번 평등권에 관한 판례들을 만나게 될 건데 우리가 헌법에는 기본권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신체의 자유부터 사회적 기본권. 우리 헌법의 제일 마지막 기본권은 뭐죠? 보건권, 환경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헌법 37조 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필요한 경우에 이 말에서 도출되는 무슨 심사?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평등권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은데 평등권은 심사 기준이 비례 원칙 심사가 원칙이 아니라 자의금지 원칙을 심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 심사 기준이에요. 그런데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거나 또는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비례 심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외예요. 아까 제가 법학은 원칙과 예외의 학문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심사 기준이 원칙인가, 예외인가를 여러분들 아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기본권들은 37조 2항에 비례 원칙 심사를 합니다. 이게 원칙. 그런데 간혹 완화 심사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은 비례 원칙 심사 단계 4단계 중에서 피의체소성, 이 C단계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기본권과 달리 평등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심사 기준이 자의금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 평등권 사안에서는 어떤 심사 기준을 적용했는지 모른다. 그럼 뭐죠?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심사 기준은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두 개 지문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등권, 평등 원칙에 관한 판례들 살펴보실 때 이 심사 기준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